대학들이 지금 혁신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혁신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대학의 그 서열도 매기고 있고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걸 보면 취업 혹은 이 그 저널의 그 연구 이 논문 그런 걸 가지고 하는데 그게 과연 결과지향적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게 개인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사회 발전, 사회 문제 해결에 궁극적으로 기여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 대학들의 평가가 이 사회 발전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이 기준으로 해서 평가가 되고 있는가? 또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이 그 대학들이 개혁되고 있는가? 이런 어떤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이버 대학이 어떤 포지셔닝을 가질 것이냐, 또 우리 사이버 대학이 어떤 성과를 낼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우리 사이버 대학이 이런 그 사회 문제 해결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런 이 그 조직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 우리 사이버 대학과 관련된 어떤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세기를 위험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 초에 국제금융센터에서 이제 그 제시한 이 21세기 전 세계 사회 위험에 대해서 이제 트렌드를 얘기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좀 이 사이버 대학 입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회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청년 고용 대책 아무리 해도 지금 실효성이 없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그 대책이 나왔지만 청년들은 점점 이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청 최근 통계를 보니까 거의 뭐 지난 15년 동안 거의 2배가 넘는 이런 이 실업률을 청년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은 대학 등록금 때문에 빚지고 나와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소위 이 빚에 덫에 걸렸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사회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 탈북자 문제입니다. 지금 탈북민이 2016년 11월 1일로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좀 줄다가 올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추세를 보니까 이제 생계형 탈북이라기보다는 자유와 보다 나은 삶을 찾아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도 최근에 발표된 거 보면 단순 보호가 아니라 어떻게 사회 통합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이 탈북민들의 통계를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 사이버 대학 학생 통계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대다수가 고졸이고요. 또 연령이 20대에서 40대, 즉 40 전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버 대학의 주요 고객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탈북민들이 이런 오프 대학에 가서 잘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숭실대학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숭실대학을 굉장히 익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아버지가 최초의 대학 숭실대학을 세웠다고 걔네들은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숭실대학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좀 더 그들이 이 독립적으로 자기도 학습을 참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이 북한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좀 자기도 학습을 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사이버 대학은 최적의 저는 교육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9세기 산업혁명은 소위 오프라인 시대였습니다. 오프라인 생산. 물질적으로 혁명을 했고 대량 생산도 했고 양적 확대되고 또 이제 나중에 질적인 것도 확산되는 그러한 어떤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20세기 후반에 와서
정보혁명이 일어납니다. 인터넷,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연결, 플랫폼. 그렇게 돼서 이런 디지털로 인해서 온라인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프 세상에서 살다가 온라인 세상이 너무 새로운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온라인 세상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1세기는 온라인만의 세상은 어려울 것이다. 즉, 이 온, 오프의 플립트 시대가 된다. 결국은 우리가 이 온라인 현실과 이런 오프라인 현실, 이런 가상 현실이 서로가 이 플립트 되는 세상, 이것이 이제 21세기 사회의 모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증강 현실로 인해서 서로가 만나는 이 시점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 변화를 좀 목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자꾸 온라인만을 이 온라인 대학 입장에서는 온라인만을 구축을 하고 온라인 세상을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좀 더 우리가 이 플립트된 이런 세상을 겨냥을 해서 온 오프의 이런 결합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이버 대학의 과제가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온라인 세상을 좀 이런 플립트된 세상을 만드는데 이 오프 대학보다는 이런 온라인 대학이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프 대학 사람들이 혹은 교육부의 의사결정자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의 존재감을 또 우리의 어떤 역량을 이 사회적으로 과시하고 또 사회적으로 그 성과를 보여줬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쪽에 희망이 있구나,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를 개혁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 온라인 대학에 좀 계속 좀 남아서 그런 혁신을 한번 이루어보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이버 대학의 이런 이 사회 문제 해결을 한 7가지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저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통일 대비 탈북민의 사회통합 지원, 그 정부 정책하고도 일치하는 겁니다. 반값 등록금을 만들겠다는 정부 정책과도 저희가 일치하게 3분의 1값 등록금으로 양질의 고등교육을 만들고 있습니다. 750만 해외 동포에게 공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제가 일본 가서 국제 세미나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뭘 고민하느냐? 조선족이 있고 고려인들이 있는데 일본은 지금 그게 없어갖고 지금 인구 정책을 실패하고 있거든요. 그 조선족과 이 고려인들이 한국의 교육을 제대로 받아갖고 산업 인력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인력으로 들어오게 되면 대한민국은 인구 걱정할 거 없다. 저출산 걱정할 수 없냐? 없지 않냐? 그게 일본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만 정작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아주 굉장히 좋은 이 매체가 바로 우리 온라인입니다. 대한민국 교육 영토 확장하는 것도 오프 대학이 그동안 못했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온라인은 그 스페이스를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 노후 준비입니다. 제가 올해 지금 국가 노후 준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그 민간 대표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저출산 고령화 그 대책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걸 맡기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베이비 부모 세대다. 이 베이비 부모가 한 750만 정도 되거든요. 이들이 지금 이제 뭐 은퇴를 시작을 했고, 이들이 곧 이제 이 고령 세대로 들어가는데, 이들이 자꾸 사회 의존적인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는 지속 가능하지 못한다. 이들을 어떻게 생산 가능한 인구로 만들어내느냐, 제3인생을 어떻게 잘 살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구분이 달려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바로 이제 우리가 온라인 교육을 해서 한번 해결해보자. 또 우리 장애인의 문제, 또 이런 세계 빈곤 문제 해결까지 한 7가지 잡았어요. 그 외에도 뭐 무궁무진합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퇴자의 제3인생 설계, 이거 역시 이제 저는 결국은 우리가 이런 평생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앞으로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방송 사이버대학에서 이걸 하는 사람들이 2,000명밖에 안 되지만 이것에 대해서 알고 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정교육 시스템을 받고 제3인생을 좀 봉사하면서 때로는 새로운 직업으로 제가 아시아 나가보니까 정말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해외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좀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길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대학의 과제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신교육 수요층을 어떻게 우리가 흡수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커리큘럼 재구조화하고 이런 교육 체제를 좀 유연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 그런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교육의 퀄리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돼 있다라고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적극적으로 박사과정도 좀 만들어주고 석박통합과정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연한 이 지원책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이런 자신감을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저는 우리 사이버대학의 교수님들 또 이런 학습의 품질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런 우리 의사결정자들에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 스스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국제공조를 통해서 좀 이런 글로벌 고등교육 파트너십을 좀 확대하는 노력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비쿼터스 교육환경 고도화를 위해서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그걸 발제해 주신다고 하는데 아무튼 좀 이런 이 시스템 문제도 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저는 정말 이제 우리 사이버대학의 미래 이 고등교육의 기관으로서의 그 이미지를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는 노력들을 우리가 정말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 이런 우리 사이버대학의 어떤 위상 정립을 위해서 정말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